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을 준비했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는 103.82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영국 스위스 기준금리 인상하는 등 긴축 기조에 이제 강력하게 따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거니와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845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미 연준의 긴축 강화 우려와 경제 지표 부진으로 달러와 하락세에 반전하고 증시 급락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 강화에 영향을 좀 끼쳤다라는 것과 유가는 배럴당 117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미 연준의 긴축 정책 기조 강화에도 불구하고 미 재무부에 이러한 추가 제재를 시행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진짜 물가 잡을 생각이 없나 본데?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우디 쪽을 방문을 해서 거기서 결정을 쐐기를 밟겠다라는 그런 쪽으로도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기다려 보자고요. 그 다음으로 가산자산 과세 유예 본격 추진했다. 한도 5천만 원 상향 조정하겠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 주었고요. 그리고 요새 투자자산의 이제 위축기 시점으로 이제 가고 있고 침체기 시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주식도 과세 부분도 2년 뒤로 2, 3년 뒤로 밀어놨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때나 뭐 2024년도 때 그때에서 뭐 그렇게 양도세나 뭐 과세 추진 부분을 뭐 적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나왔기 때문에 뭐 가상자산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똑같이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는 또 공평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 러시아 영토 일부 내줄지는 우크라이나가 결정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 한 발 빼는 그런 또 미국의 행동을 또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가스 공급 또 감축이 됐다고 합니다. 유럽 가스 가격이 이틀 새 44%나 폭등이 나왔는데, 자, 상반기에 벌써 2배 이상 올렸습니다. 네, 대부분 가스 요금 자체가. 여러분들이 그 유럽 국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반기에 또 올린다고? 2 플러스 2도 아니고, 또 올린다고?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영가스, 가스프롬이 14일, 15일 기준으로 러시아, 독일에 연결하는 발트해 가스관 노르트 스트림 공급량을 대폭 줄이기로 발표가 나왔다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줄인 결과치가 어디에서 이제 또 나왔냐? 이유가 이스라엘, 이집트, 카이로에다가 3개국 가스 협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그래 너희 이번 겨울 어떻게 보내는지 우리 필요 없이 간다라고 하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좀 조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독일 지멘스 에너지가 전기를 맡긴 가스 터빈에 반환 지연이 되고 있다며 가스 공급량이 40%를 줄이겠다라고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걱정이 많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국내 5.4%를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 이게 상당히 저도 와닿아서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리려고 또 가지고 와봤는데요. 2만원이 2만 1천원이 됐어요. 치킨 가격 이렇게 보게 되었을 때는 뭐 그런가 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또 빗대어서 보게 되면 좀 많이 와닿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5.4%가 의미하는 것은 월급이 5.4%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0만 원을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 생활 비용 자체가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걸 5.4% 내려서 봐야 되는 관점을 좀 보면서 절약을 해야 된다. 그래서 댓글 중에 그나마 또 눈에 들어왔던 게 물가는 올해 오른 게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또 나와주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직원 월급들은 거의 다 못 올랐다라는 내용들도 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팩트 폭격에 따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대부분 오래 일한 직원이 더 좋은 곳에 가면 인력을 빼간다라고 징징대지만 사장 본인이 인력 투자에 돈 아끼다가 놓친 걸 다른 걸로 포장하는 습성이 크기도 하고 여러모로 능력 없는 사람은 자기 분수에 덜 대해주는 악덕 중소기업 시장 밑에 일할 수밖에 없는 현 시장이다 라고 또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엔겔 지수 부분으로 해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를 이렇게 또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행동해야 되는 앞으로 2, 3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진짜 마음 단단히 먹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아이가 있거나 가족이나 내가 또 어떻게 보면 가장의 그런 역할로 있다고 하면 진짜 이 시기를 잘 극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요국 대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한국이 역대 최대치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가계로 부양을 시킬 부분으로, 그러니까 부채를 가계부채 쪽으로 이렇게 유도하는 형태가 바람직하지 않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것으로 지금의 이제 발목이 잡히는 부분이고요. 미국이 이제 2008년도 때 그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이제 웬만하면 나라가 빚을 어느 정도 더 지게 되는 그런 루틴으로 좀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코로나 시점으로 인해서 좀 부채 비율이 미국이 생각보다 선방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 그런 점이다 정도로만 그냥 간단하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금융투자 소득세 부과 방안이 아까 이야기했던 2025년도 때부터 2년 유예를 해주겠다. 그리고 국내 상장 주식 5천만 원, 그리고 기타 250만 원 초과 소득을 올린 자 대상, 그리고 세율은 3억 이하 20%, 초과분은 25% 부과 부분이라고 나왔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 부분은 이제 코인과 거의 같기 때문에 그런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퇴직금은 이제 5천만 원까지는 세금 0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은 6개월 또 늘어난다고 하니까 이 점을 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자이언트 스텝은 올해까지만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삼성증권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연준이 이제 이렇게 이제 투표로 본인들에 대한 전망치를 이렇게 점도표로 이제 보여주는 표인데요. 일단은 22년도는 3% 뭐 초반대, 그 다음에 23년도는 3% 중후반대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24년도 거는 너무 머니까 보진 말아요. 예. 왜? 잘 안 맞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 연준의 경제 전망 추이를 본다라고 해도, 자, GDP 하향했지만 안정화 전망을 보고 있다. PC 상향했지만 결국 잡히게 될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금리는 절정은 23년도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무도 몰라요. 일단 예상치입니다. 일단 GDP 대비 기존 전망 추이가 빨리빨리 꺾인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 경제 성장률도 둔화되는 건 저번에도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지표가 꺾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 GDP 대비도 같이 내려간다라는 건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천천히 올리는 패턴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 뭐 역대 28년 만에 처음 올렸다고 하니까 0.75를 아마 다음 달에도 지금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미국의 여름 성수기 타이밍 대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또는 이제 천연가스 터미널에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약간은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 부분이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 다음으로 과연 전체 투자 자산 시장은 다시 반등이 나올 것이냐에 따른 부분인데요. 자, S&P 500 지수의 12개월 PER 수치를 보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저렴해졌어요 단계까지는 왔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다음 달 13일부터 16일까지 사우디 방문이 일단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딱 정해져 있죠. 이란에게 추가 제재를 했어요. 답은 여기에서 뭐가 됐던 간에 내가 결과값을 갖고 오겠다라는 거 빼놓고는 없습니다. 이제 없어요. 네. 베네수엘라 쪽은 기름에서도 여러 가지 있는데, 뭐 경질유, 뭐 중질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약간 베네수엘라 기름 질 자체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믹싱을 해서 섞어서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우디 쪽에서 어느 정도 좀 풀어주어야 가능할 것 같은데, 사우디에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해당에 있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국가에서 지금 부응하고 있는 게 기름의 가격이 지금 이 가격대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에 있는 뭐 행사도 크게 하고 있고 스포츠 지원도 크게 하고 있죠. 그러면서 관광 쪽으로도 또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런 장기적인 전략을 갖고 있는데, 과연 미국에 이제 바이든 씨가 오게 되면서 그 본인의 이제 정치 실력이 좋다라고 하면 무언가를 갖고 올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라는 건 정말 바이든 씨가 정치 실력이 별로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좀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준금리 추이가 이제 앞으로 못해도 12월 달에 3.4 정도를 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12개월 EPS 추이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 횡보할 거냐 내려갈 거냐 올라갈 거냐 차이인데, 이것도 금리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을 해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있지만 생각보다 EPS 추이가 잘 버텨주고 있다는 게, 정말 미국의 경제 부분은 생각보다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소매 판매 부분은 많이 이제 둔화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과연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됐어. 그러면서 이제 고용 지표도 안 좋게 나오게 뻔히 보일 것인데, 과거에는 고용 지표도 이 정도가 방어가 됐어. 근데 이 고용 지표가 방어가 됐는데, 이제는 물가는 내려가는 폭이 생각보다 본인들 생각했던 예상치 대비보다는 좀 낮아요. 그러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일단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주변 사람들이 저랑 비슷한 메시지를 분명히 던질 거라는 거죠. 하반기에. 야, 너 분명 고용지표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기업이 버틸 수 있을 만한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 인상을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하반기에 들어오게 되면 야, 그 정도가 될 수 있어? 그거를 무시하고 할 거니? 안 할 거니?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것인데, 연준은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인지에 따라서 또 추가적인 투자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강도는 세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카드 지출 부분도 보게 되면 계속 감소한다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소비자 심리 지수도 많이 하락을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락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억지로 금리로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사 먹어야 되는 파이가 있는데 그걸 억지로 누르고 있는 거죠. 사 먹어야 되는 사람들까지도 그냥 덜 사 먹게 되는 구도로 가니까 어떻게 보면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으로 중국도 달라졌다라고 이야기가 하고 있는데요. 삼성증권 팀장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빅테크가 공동 부유의 실현에 기여를 했다. 공동 부유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공동 부유라는 건 없고 공동 빈곤은 가능하지만 공동 부유는 불가능하더라고 합니다. 저도 그 말에 엄청나게 공감을 하고요. 공동 부유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공부할 때 애도 공부해야 되고요. 내가 쉴 때 애보다 더 쉬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만큼 머릿속에 들어갈 그 똑같은 시간 안에 누군가는 습득력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그게 똑같아야 되는데 그런 재능적 차이가 벌써 갭이 나오기 때문에 공동 부유라고 볼 수가 없어요. 실력이 똑같이 나올 수는 없거든요. 만약에 똑같이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 나라는 엄청나게 부흥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이 분명히 부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럴 수가 없죠. 누군가는 게으르고 누군가는 또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만 공부를 하려고 하고 그런 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 부유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중국도 이제 이번에 3연임 체제로 좀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홍콩 증시의 부흥기를 좀 맞춰야 부양책이 좀 나오고 그쪽으로 자금이 또 들어오면서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2차 성장, 3차 성장 또는 방어적인 라인대로 또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줄 감원 사태가 나오고 있다. 암호화폐 기업들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18%, 크립토닷컴 5%, 블록파이 20%, 제미니, 비투소, 비트맥스. 근데 블록파이 쪽에서 요새 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쇄 도산에 블록파이도 이제 끼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뭐 비투소도 뭐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뭐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분석에서도 2분기 스테이블코인 총 공급량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2분기 스테이블코인 역사상 공급량이 첫 번째로 감소했다. 테더 사태를 제외하고 100억 달러 스테이블코인 트레저리를 통해 상환했다라고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장이 안 좋은지 알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테더에 따른 부분이 계속 유출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더 이상 재미없을 것 같으니까 돈이 안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국외하임 CIO가 아무래도 이제 경기 침체가 나오고 신용 경색이 심화될 것이다. 이 말은 코인하고도 이제 미친 영향 인자가 있는데 우리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통화 대비해서 그 돈에다가 오히려 코인과 맞교환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신용 경색이 나오게 되면 사줄 수 있을 만한 파이가 줄어드니까 투자 자산 시장도 이제 우선순위가 어디가 우선순위가 될 거냐에 집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 닥치고 모든 위험 자산이 그냥 골로 갈 것 같다. 신용 위험이 없는 자산에 돈이 몰리게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요새 이제 분석체에서는 4분기가 이제 바닥이 맞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 근거치는 아무래도 이제 2024년도 4월 반감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못해도 4분기 시점 때부터 침체기가 좀 나오게 되면 1년 정도 조금 시간 지났다가 그때부터 관광기 이전 때부터 서서히 올라가지 않겠냐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요거는 이제 좀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아까 이야기했던 CRC우스 그 다음에 스로 캐피탈 그 다음에 블록파이가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블록파이에서 유출된 부분이 좀 많다. 미자 마감 타임에 엄청난 양의 BTC를 덤프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분위기 때문에 요새 비트코인이 여전히 힘을 못 쓰고 있다. 그리고 연준의 발언 정리된 내용이 좀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믿어도 될까? 라고 볼 수가 있는데 22년도에는 5%대까지는 떨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치가 안 나오게 되면 더 강하게 금리 조정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떠한 패턴이 나올 것이냐 용인을 할 거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근데 너무 세게 하면 시장 페이스에 나오는 것도 별로 좋지 않아요. 뭐 그냥 제가 구두상으로 데이터는 있지만 구두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퇴직연금 자체가 주식을 부양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리츠 주식의 미국의 전체 인구수의 50% 이상 미국의 리츠 주식을 또 보유하고 있는 게 2021년도 자료에 통계 자료에 나왔던 게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식의 하락폭도 적당한 건 감수할 수 있어도 너무 말도 안 되게 페이스에 나오게 되면 이것도 불만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서 중간 선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루나 사태 발생 이후 주요 스테이블코인 가격 변동 추이를 보게 되면 루나 사태 이후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해야 되는 스테이블코인들이 요새 많이 흔들리고 있고 최근에 이제 USDD 특히 트론 쪽이 좀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계속 이제 버텨내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쟁 장기화에 있어서 유럽이 분열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던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자유의 비용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동참을 해줬는데, 이제는 내 생계가 걱정이 되니까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게 되면 종전을 우선시하는 타협화 비율은 독일 49, 프랑스 41, 이탈리아 52, 스웨덴이 38%로 높았다라고 나와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점차 이게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과, 그래서 지금의 물가는 저는 그래요. 금리로 잡을 생각을 하지 말고 미국에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격리를 2주간만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중국의 상하이 한 달 정도 거의 조업 중지될 정도 되니까, 인플레이션 2%대 진짜 딱 맞춰가지고 맞춰서 또 격리 해제하고 또 맞춰서 딱 하고,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게 되면 지금에서 금리를 만지작 거리는 것 대비보다는 그냥 전체 격리를 하는 게 더 빨리 잡힐 것 같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상황에선 그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시판에서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또 이 발상의 전환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파트가 오늘 1억 내렸다. 그래서 사고자 하는 가격이 일단은 근처에도 못 갔는데 1억이 내렸으니까 내가 1억을 번 거와 마찬가지다. 되게 웃기죠. 1억을 벌었대요. 그러면 코인도 반대로 생각. 내가 그럼 지금 50% 이상 번 거랑 마찬가지다. 이미 벌었다. 그러니까 미리 선행해서 생각하는 이 발상.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푸틴이 핵전쟁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시장이 페이스를 한 번 더 줄기도 했었고요. 푸틴 쪽은 지금 어떻게 보면 기상적인 측면에서도 나쁠 게 없습니다. 내년에도 일단 군수 물자가 충분합니다. 네, 좀 그러니까 운도 따라주고 있는 것이죠. 러시아 사상 최대 밀수학이 나왔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쪽에서 중동에 따른 메시지가 엄청나게 강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이만큼 풍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간다라고 해도 러시아한테 더 유리하지,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 있을 만한 조건은 전혀 없는 게 맞는 거예요. 저는 되게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중국 쪽에서 좀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데요. 그건 이제 중국 쪽에서 어떻게 보면 사료값에 따른 급증이 많이 나오고 있으면, 과거에 이제 돼지고기 파동 사태가 나와서 어떻게 보면 되게 폭동이 일어났던 과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게 좀 걱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러시아와 또 중국 간의 좀 무역 협조와 또는 웬만하면 빨리 좀 전쟁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중국의 또 의도의 또 메시지가 좀 있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6일간 69개 고래 주소에 추매가 좀 있었다고 하는데요. 고래 주소 비중에서는 거대 고래는 증가가 됐고, 중간 고래나 작은 고래나 개인 투자자 감소 비중이 꽤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의 채굴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도 중요하겠죠. 일단은 최근 1년 출금량 대비 출금량을 나타내는 값이 MPI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높은 값을 채굴자들에게 평소보다 많은 코인을 출금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부분인데, 이게 상대적으로 좀 낮다라고 있습니다. 상대적일 뿐이지 좀 나오고 있는 물량이 이제 천천히 늘어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코인의 총량으로 현재 소폭 상승이었지만 채굴자 운영,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 소량의 자금을 마련하는 상황이 가정한다면 작은 매도 물량이며 4월에 비하면 매도 규모가 더 작은 규모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 그 다음에 코인 회사들이 자금난 부분, 이런 점을 본다라고 하면 이것도 장기적으로 물량이 안 나온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겠죠.
후오비가 이제 태국 법인 쪽을 폐쇄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규제 문제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폴로닉스 선물 루나 2를 상장을 시켰다라는 내용과 셀시우스 쪽에서 이제 Q&A를 뭐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돈이 묶여 있는데 조금만 시간을 기다려 달라. 근데 그걸 이제 장대하게 좀 풀어서 설명을 좀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트론 다워에서 USDD의 어떻게 보면 디페닝을 막기 위해서 30억 트론 추가 인출을 좀 했다. 근데 이건 트론이 잘못했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실드 쳐주려고 이런 이야기 해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트론을 살아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웬만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들이 뭐가 됐던 간에 그만큼 부족분이 좀 있다라는 것이고 그 부족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살아남을 거고 그 남게 되면 이렇게 안 좋은 조건에도 이런 경험치가 생겼으니까 그만큼 계속 보완을 해 나가면 그 스테이블 코인 비중에 있는 담보부 스테이블 코인 쪽에 있는 물량을 일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땡겨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 플랫폼 코인들 뭐 트론 같은 애들이나 그 다음에 뭐 에이다 같은 애들이 좀 더 많이 시총으로서도 많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시점을 잘 견디지 못하거나 그리고 또 보완책을 좀 허술하게 하면 가치가 매우 많이 훼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총이 10위권이 매년마다 순위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런 형태로 도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심하게 관찰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USDC 발행사 서클에서 유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보여드리기도 하겠지만 아르헨티나 통화가 거의 쓰레기가 다 됐습니다. 근데 왜 이런 걸 왜 내놓을까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미국 달러 부분이 그렇게 많이 발행을 했기 때문에 미국 달러가 쓰레기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말에 어폐가 있는 게 지금 이번 신흥국 사태에 있어서 통화가 거의 다 쓰레기가 많이 됐던 쪽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달러를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처지가 되어져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대체제로 코인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은 일단 노출이 되어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좀 척을 두고 있는 쪽은 코인을 많이 쓸 것이고 그렇지 않은 대부분 나라들은 달러 의존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달러가 많이 풀린 만큼 또 기이한 현상으로는 그만큼 국가마다 빈부의 격차 빈도가 월등하게 커져버렸기 때문에 자국에 있는 통화에 있는 활용도는 더욱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독일의 우크라이나 G7 초청을 좀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는 못 버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겨울 오기 전에 이제 일단 여름 안에서 일단 지금부터 스타트를 끊어야 최저 마지노선 가을에 일단 결과값을 도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러시아 행동 보셨잖아요. 너희 그런 행동 보니까 나 곧바로 밸브 잠궈버리는 거. 그렇기 때문에 현재 리스크 정리를 보게 되면 일본의 YCC가 계속해서 일본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물가가 벌써 2배 이상 올랐고 그 다음에 대부분 국가들의 긴축 사이클이 진입을 했고 그 다음에 고용 감축으로 인해서 대부분 미국인들의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직장인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 직장인들의 이제 고용 감축 또는 실업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코인 구매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셀시우스 사건과 그다음에 3에로 캐피탈 부분에 있어서 이제 또 연결되어져 있는 기업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여파가 클 것으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스위스 은행들이 주식 매도 가능성과 2분기 GDP가 이제 곧 나오게 될 것인데 그것도 별로 좋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의 빚이 역대 최고치까지 올라왔던 게 경색이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그리고 셀시우스는 여전히 버틸 것처럼 보여지지만 시장이 계속 안 좋을 때마다 디팽이 현상이 가끔씩 심해지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거니와 우리만 힘든 게 아니죠. 전체 투자자산 시장 그러니까 즉 동지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코스피도 삼성전자 6만이 깨지고 5만 전자로 내려왔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세계 최대 바이낸스 CEO가 이제 미국에 재진출을 모색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안 좋은 과거 내 만여의 날이 도래하고 있다. 아직도 그러니까 끝난 게 아니죠. 이런 점을 보게 되면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도 넘어가야 되는데 6월 24일 기준에 또 CM이 선물 만기가 있어요. 그러면 선물 만기 일주일 전때에도 또 힘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힘이 계속 연달아 약세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점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6월 8일 마지막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변경 후 비트코인 가격이 31% 하락해서 구형 장비에서 채굴하는 것이 좀 어려워졌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성장 전망률 추이를 일단 예상치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물가 상승률 전망 추이도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나왔었을 때, 본인들이 생각했던 입맛대로 안 나왔었을 때 과연 강도를 더 심하게 할 거냐, 그럼 페이스가 더 심하게 나올 것인데, 이건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 중에 그나마 하나를 뽑아가지고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예스맨님은 이번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30% 40% 하락할 때 추매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도 유지 가능한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의 답변은 저도 이번 여름 시즌 때에 있는 이 가격대 추이라고 하면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 한번 사보고는 싶긴 하지만 돈이 없어요, 저는.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돈이 있다고 하면은 이 구간대 한번 더 사고 싶기는 합니다. 네. 돈이 없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부분에 한 번 있는 돈은 좀 더 아껴 쓰려고 하기 때문에 내년으로 좀 넘겼고, 만약에 그게 한 번 더 남아져 있다고 하면 이번 시점에 좀 쓸 것 같긴 해요. 네. 그런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뭐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해도 과거의 최고점 2017년도 가격대 최고점에 거의 다시 도래를 했기 때문에 이 가격대 밑으로는 많은 어떻게 보면 고래 지갑에 있는 가격의 평균 부분과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기관과 국가와 ETF 물량과 이런 것까지 다 도래를 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여기가 생각보다 좀 튼튼합니다. 왜 튼튼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한번 올라오고 또 내려가죠. 올라오고 내려가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깔려져 있는 물량이 얼마나 많을 것 같습니까? 생각보다 많아요. 많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산이 많이 나오고 계속 그 산이 여러 번 나왔다는 건 여기에 있는 진입 물량도 상당수 있다, 많이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에는 이 진입 물량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물량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도 대부분 블록, 뭐 엘살바도르, 뭐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뚜렷하게 팔았다라는 이야기는 아직 안 나오고 있잖아요. 뭐 그런 점으로도 또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오늘 내용도 상당히 영상이 길어져서 좀 죄송스럽고요. 또 여러 가지 또 내용을 또 정리를 해서 또 빠르게 알려드리는 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